네, 오늘 이 시간은 제 10장 직장 생활에서 오는 유혹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오는 유혹들 참 많이 있죠. 또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회 생활을 출발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이런 그 물질에 대한 유혹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청렴지수해서 우리나라 현재 그 투명도 조사, 세계 투명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또 직장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직장 윤리의 5대 원칙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 법칙, 성경의 법칙, 세상 법칙, 그래서 성경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어떤 곳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정직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공적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아주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0장 직장 생활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배우는 이 직업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교재는 학교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제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 서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산업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15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급 기술들을 해외로 이제 유출시킨 사건들이죠. 자, 유출 경로는 전직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유출한 경우가 53%, 현직 직원은 27%, 또 협력업체 7% 등 그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80%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적은 돈이죠. 돈. 거액의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그 기업들에서 이런 그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출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기술을 유출한 이유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또 승진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또 이런 소위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이제 크고 작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때로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하고 어떤 술수가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도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2019년 1월 30일 한국투명성기구가 2018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 소위 그 CPI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낙제점이죠. 57점, 100점 만점에 57점, 절반 겨우 넘는 점수인데요. 세계 189개국 중에서 45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보면요,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30위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180개국으로 45위 했다 그러면 이건 뭐 중간 이상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 듣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지만,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36개국 중에 30위는 완전 하위권이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국가를 로 선정된 그런 나라는 88점을 받은 덴마크가 선정됐다고 해요. 이어서 이제 87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2위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가 83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수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점수는 너무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청렴지수가 낮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도표는 지난 11년간의 우리나라 부패인식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71쪽에 있는 도표를 그대로 옮겨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11년 동안에 과연 부패인식 지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 5.6점으로 42위, 또 30위, 39위, 또 2011년도에 43위,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에 또 떨어져서 45위, 56점. 그래서 그 점수 체계가 아마 10점 만점에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아마 환산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내 40위권에 쭉 머무르고 2016년도에는 무려 52위까지 추락을 하고 51위,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57점으로 45위에 됐다. 그러니까 40위권 그 언저리에서 계속 그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선되지 않다. 뭐 좋게 말하면 일관성 있다는 거 글쎄 좀 씁쓸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직장 윤리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요구되는 윤리의 5대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윤리적 원칙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는 객관성의 원칙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분명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객관성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편파적이고 편향적이고 또 차별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윤리 원칙 중에 하나는 객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중심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팔 때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규정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물건을 사고 팔 때 고객에게 파는 것만 염두에 두고 그 물건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원칙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결코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고객 중심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 실천 중심을 일하는 원칙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가 직장에서 마땅한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맥을 통해서 또 윗사람에게 아부하고 좀 여러 가지 그 부당한 그런 어떤 그 일로 인해서 편파적으로 차별받고 대우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전문성의 원칙을 갖춰야 된다.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그런 전문가를 거기에 합당한 그 대접과 대우를 받는 그런 결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입니다. 정직과 신용이 없다면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 직장 공동체와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의 신뢰가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직과 신뢰, 신용 그것이 없다면 결국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식화되면 그 사회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은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런 그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하면서 뭐 결국 그 공정성을 상실해 버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뭐 다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정성의 원칙은 아주 중요한 직장 생활의 윤리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공정성은요, 자유 경쟁 사회에서 자질과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건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해도, 또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갖췄어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경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로 174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성경의 법칙, 세상의 법칙,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세상 법칙과 잘못된 세상 법칙 사이에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의 그 일반적 법칙과 또 현재 세상에서 잘못된 그런 그 법칙 사이의 갈등들. 자, 우선 성경의 법칙은 뭘 말하느냐? 뭐 성경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보편적 그 법칙, 보편적 가치관, 상식적 가치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상을 관리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타락은 죄의 오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도덕적 의무감 또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옳고 그름의 그 판단 능력, 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문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양심의 법에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서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이익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양심의 법에 따라 바르게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또 생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위배해서 결국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거기에서부터 결국 그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성경의 법칙, 즉 인간은 양심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길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결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법칙은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것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이익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상의 법칙 가운데 첫째로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요. 돈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 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돈의 위력을 표현한 말로 물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소위 그 황금 만능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세상에 돈이면 다 되지 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겠어 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재 거기 그 176쪽 그 중간 아래 부분에 보니까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다. 요거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지강원이라는 사람, 실제적인 그 범죄자였던 지강원이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납치극을 벌이게 되는데, 납치하고 이제 그 사람이 밖을 향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죄의 처벌받지 않고 돈 없는 사람만 엄격한 그 법의 처벌을 받는다. 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받지도 않고 그런다. 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범죄 자체는 사람들에게 그 납득되지 않는 범죄였지만, 그 사람의 했던 말은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뭔가 좀 그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연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세면 다 된다. 출세하라.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역시 세상의 법칙에 해당된다. 참된 권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오만한 권력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출세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 자기 안일과 자기의 어떤 그런 영달을 위해서 출세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상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177쪽 중간 윗부분에 보니까요, 거기 그 소설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홍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한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기도 했던 그런 책인데, 말 그대로 한 남자가 완장 하나를 차면서 이 권력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건 그 당시에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소설 내용 중에 작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낚시터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이제 완장을 하나 차고 나서 사람이 180도 달라지고 거만해지고 아주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뭔가 대단한 그런 야욕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사람들이 간사한가 하는 얘기죠. 완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완장질이다, 완장인간이다, 완장 문화다, 뭐 이런 신조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죠. 소위 오늘날 그 갑질한다, 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적 법칙은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 그래야 내 어떤 그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의 법칙은 연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고주의라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이라는 전통적 사회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가리키는 사회현상을 말하는데요. 같은 종씨이기 때문에, 뭐 같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끌어줄게, 나만 따라와,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것이죠.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아야 되는데, 실력과 능력은 뒷전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그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평가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좀 불합리한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런 연고주의는요, 직장 내에서 아주 굉장히 만연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씁쓸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연고주의에 의해서 직장생활이 결정된다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런 문화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의해서 평가받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탈락되고 또 자꾸 이렇게 뒤로 처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연고주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예, 이제 큰 네 번째로 정직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입니다. 정직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정직과 신뢰의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사에 정직한 태도를 지녀서 자산을 차곡차곡 축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큰 결과를 이룰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다고 하는 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쉽게 신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소에 우리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씩 신뢰와 정직을 생활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잠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악한 자, 결국 불성실하고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결코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정직한 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전능자, 창조자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사람의 성실은 그를 인도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네, 결국 정직한 사람은 그 정직 때문에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스스로 자기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거기 우리가 앞부분에서 나눴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그 스스로에게 좀 자문해서 늘 양심의 법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뻔히 내 스스로 잘못했고 또 실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어떤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거, 그건 결코 바른 게 아닙니다. 예,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정직하게 밝히는 것도 진정한 그 용기 중에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실수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밝히는 것은 잘못을 줄이고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숨기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데 가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바로 밝히면 그 당시에는 좀 자기의 체면이랄까 인격에 약간의 손상되는 부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당당한 것이죠. 나는 참 당당하게 정직하게 했어 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잘못된 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다면 자기 자신한테도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의 법에 늘 꺼리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죠. 잠언 28장 13절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참 옳은 말입니다. 자기 죄를 자꾸 감추고 숨기고 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밝히면 아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 압박을 받거나 마음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당당할 수가 있고 늘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에 그 179쪽에 거기 중간 아래쪽에 보니까요. 거기 그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그 어린 시절 일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그는 그 손도끼를 갖고 싶어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손도끼를 갖게 됐습니다. 자, 여기저기 손도끼로 장난을 하고 또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고 자르고 하는데 글쎄요, 실수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벚나무를 이제 찍어서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하다 보니까 그 호기심이 생겼고 어쨌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벚나무를 그만 잘라버리게 되죠. 자,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벚나무가 잘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누가 이걸 베었는지 말해라, 조지 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아버지의 화난 표정에 잔뜩 주눅이 든 조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자신이 실수로 그 나무를 베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한 질책이 올 줄 알았던 아버지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안고 말했습니다. 조지, 너의 정직성이 내 벚나무 수백 그루보다 더 소중하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죠? 잘못했으니까 제가 했습니다라고 당연한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오히려 그의 정직성을 높이 샀고 그것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화는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밝히는 것은 잘못을 줄이고 더 큰 잘못을 막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그 타임을 놓쳐버리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교재의 180쪽 그 중간 위쪽에 보니까요. 진실성 측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교재의 내용을 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옮겨봤는데 조금 삐뚤어졌네요. 예, 그 내용 잠깐 보면 진실성 측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문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라. 자, 우선은 내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도움이 안 되면 별로 그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하는가.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진실성 있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죠. 남에게 솔직한가. 내가 말이나 행동에서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말하는가. 또 주위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가. 모범된 그런 모습,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변함이 없는가.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진짜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다가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구별 없이 똑같이 변함없이 행동하는 거 참 중요하지 합니다. 그 다음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도 잘못을 즉시 시인하는가.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죠. 잘못된 것도 정직하게 밝히라. 그러니까 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말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인데 나쁜 의미에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정직을 생활화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이 우선인가. 사실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부터 챙기고 나부터 어떤 것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남을 우선시한다 또 이타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 생활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어떤 삶의 자세 또 원칙적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변함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가.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잣대가 똑같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뭐 30cm, 50cm 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의 눈금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정확해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근데 자의 길이가 상황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진다면 그거는 그 자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잣대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도덕적 문제 또 어떤 결정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가. 참 또 중요한 얘기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참 이익을 따라서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때로는 옳은 결정이라면 내가 손해가 되는 경우라도 때로는 올바른 결정을, 바른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뼈를 깎는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만, 결국 내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판단을 내리는, 옳은 결정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 관한 할 말이 있을 때 그에게 직접 말하는가 아니면 뒤에서 수군대는가. 참 대놓고 말하기는 참 쉬운 게 아니고 거기에는 용기가 따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좀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또 그 사람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될 때 직접적으로 충고하고 또 조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면 그것은 결코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비겁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책임을 지는가. 아까 인간은 책임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건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는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적 존재로서 말이나 행동에 신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 말과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이라는 길은 가장 편안한 길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에다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수시로 이것을 좀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타협하거나 부정직을 눈 감아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일, 또 부정직한 일들이 있을 때 대충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정에 치우쳐서 부정직한 것을 눈 감아주거나 타협하는 것은 또 다른 반복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근데 그것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그것을 밝히면 그 사람한테 큰 불이익이 될 텐데 이런 생각들, 사실 참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언제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런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참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옳은 것에는 예하여야 되는데 옳은 일에 아니요 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것에서 옳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결코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워할 때 아니워할 수 있는 거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직한 관행은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나는 해.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은 관행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자세 필요하죠. 관행이 어찌되었든 내가 한 행위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 나라고 다를 게 있어? 이제까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의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제까지 관행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 때문에 그 부정직한 것들은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관행을 깨는 그런 정직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맡은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즉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지만 전능자, 창조자, 완전자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죠. 즉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창조자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180쪽 1쪽 그 중간 아랫부분에 보니까 조각가인 그 피디아스, 그리스의 조각가 피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의 그 판테온 지붕에 그 최고의 조각품을 완성시킬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가 처음에 조각상을 만들고 대금을 청구했을 때 재무관이 조각상의 뒷면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색이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왜 그것까지 대금 청구를 하느냐. 그때 그 피디아스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보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대충 할 수는 없다. 늘 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바르게 나아가는 작은 힘과 노력은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정직을 생활화하고 진실을 생활화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라는 곳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형적인 거, 외모적인 거, 겉모습만 보죠. 또 그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어떠느냐.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그 마음과 중심을 봐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능자, 창조자가 보고 있다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